네,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이제 다 따져봤고, 그거 이외의 것에서 내 머릿속에서 나오질 못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질 못하고, 같이 인지를 하자는 취지에서 그걸 했던 거고요. 그걸 인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승선을 하는 것도 알겠어. 저번에 했던 거 그대로고요. 내가 갈 수 있는 테크트리가 무엇이 있는가? 해외탕, 좋아서 20%. 바다가 좋고, 배가 좋고, 원피스가 꿈이 20% 많이 잡은 거고요. 사실 다 돈 때문에 탔다고 해야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 아니면은 그거는 이유를 찾아가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전에 채집 생활, 수렵 채집 생활 때는 그때는 수렵 채집해서 먹고 사는 거랑 지금은 그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돈으로 줘서 돈을 다시 내가 환산해서 쓰는 그런 약속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타는 걸 알겠어. 여기까지 그러면 동의가 됐으면 이제 뒤에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언제까지 탈 건데? 너의 플랜은 뭔데? 그 돈이 언제 충족이 되는 것인데? 네, 너의 승선 이유는 뭐야? 돈이야? 그럼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 승선으로 이루어지고 생각 없이 살다가 평생 승선을 해도 돈이 부족한 그런 고통스럽고 내가 이거를 하기 싫은 순간이 있더라도 계속해야 되는 자본주의 노예의 삶이죠. 방금 말했다시피 내 의식주를 해결을 못하는. 그러면 내가 일을 멈추면 끝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그때는 압박이 더 심해. 내 가족이 있고 멈추면 다 죽는 거야. 목적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목적을 없이 그냥 걷는 사람의 차이. 이게 그 목적을 몰라도 돼요. 이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는데 그냥 본인 선택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네, 그럼 목적지를 알아보자. 어떻게? 목적이 돈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화시키면 되겠죠.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 본선에 승선하고 계신 사망사님의 실제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한번 꼭 승선을 안 하시더라도 월급쟁이들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내가 얼마가 있으면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월급을 얼마 정도 받으면 내가 내일부터 일을 안 해도 돼. 일이 재밌고 뭐 딱히 그런 고민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가 있지만 그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하신 분들은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알고 가셔야지가 얼마가 꼭 월급이 얼마가 있으면 내일부터 일을 안 하겠다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어요. 이제 자가 집이 울산이세요. 네. 울산 자가 5억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차, 뭐 소나타, 뭐 벤츠 시클이라도 차 5천 정도면 차 사서 뭐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다. 뭐차 없어도 되죠, 사실. 예. 그냥 차 잡아봤고, 그냥 월급으로 육상에서 받는 월급 한 300 정도. 그리고 이걸 받는다고 일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을 사람이 평생 안 할 수는 없어요. 뭔가를 해야지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 정도면 지금 일 안 한다. 하고 싶은 일을 적당히 일해서 수익 창출. 그래서 남는 시간에 평소 해보고 싶었던 요트장 알바도 해보고 앱 만드는 것도 배워보고 클라이밍 강사해서 거기서 뭐 시간당 9,600원인가요? 최저임금? 최저임금도 받고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하면서 거기서 게스트하우스 알바도 해보고 그러면 못해도 뭐 진짜 못해도 150은 나오잖아요. 네. 그 150 안 나와도 100인데 내가 지금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월 300이야. 그럼 400. 뭐 그렇게 뭐 큰 욕심만 없으면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릴 거면 본인이 그럴 돈을 벌 능력이 돼야죠. 그걸 말고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현실적인 예시라고 생각할게요, 저는. 뭐 여행 유튜버 하기 등에 하나씩 해보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내가. 네, 예시, 실제 사망사님 기준이고요. 자가 5억 정도, 차 5천에 월급 300 정도, 육상 일반인 월급 정도 받으면은 내일부터 일 안 하겠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수익 창출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책 쓰는 거야. 돈 이거 월 50만 원밖에 못 벌어. 최저시급도 안 나와. 그래도 해도 살 수 있죠. 그걸 원하는 삶이니까. 이것 말고 필요한 게 더 있으신가요? 부자처럼 막 사는 거는 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적당히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 이걸 또 얘기하면은 뭐 이게 현실성이 없다 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 목적이 다 다르고 예. 여기서 이제 목적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이드라인을 구하고 가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이거를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5억 5천에 그러면 월 300이 받아야 돼요. 월 300을. 그럼 월 300을 받으려면
8억을 넣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 이자를 받으면은 월 300 정도 나오더라고요. 3,600이 나오더라고요, 이자가. 그러면은 나누기 12 하면 월 300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고요. 최종 금이 요구되는 돈은 5억 5천 플러스 8억, 13억 5천. 2022년 지금 이 돈이 있으면은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인지했어요. 상상을 해봐요. 내가 13억 5천이 지금 당장 있어. 그럼 내가 5억짜리 집 사고 나는 다 그냥 저 미국 배당주 그냥 코카콜라 사가지고 넣은 다음에 그냥 뭐 아니면 뭐 5% 받는 거 뭐 배당주를 적당히 투자를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ATN 뭐 사가지고 ATN 5% 넘죠 지금? 뭐 그런 사가지고선 배당 수익만 받으면 살 거야. 5%안 되면은 뭐 삼성전자 회사 채권 회사채 사면은 뭐 나오는 거 있을 겁니다. 5%. 그래서 나의 목표는 13.5억이다. 이 구체화가 됐어요. 나는 13.5억만 벌면 이제 일 안 해. 알겠죠? 여기서 이 13.5억이라는 게 왜 자꾸 구체화시키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 주변의 부모님들을 보고 또 성기장님들을 보는데 아니 뭐 평생 40년을 뭐 가족을 위해서 뭐 희생했다. 알겠습니다. 평생 40년을 일했는데 왜 노후 준비가 안 되고 돈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80% 정도의 국민의 사람이 대부분 다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저런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내일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면 고민이 되고 이러신 분들이 80%가 넘을 텐데 그럼 저 80%에 분명히 나도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해야 저걸 벗어날 수 있지? 그리고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내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일당은 내가 며칠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도 그렇게 일했는데도 왜 돈이 세이브가 안 되는 거지? 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 얼마까지 일하는지에 대해서 빠른 인지가 없었어. 저까지만 딱 빨리 달리고 단거리 달리기를 뛰고 이제 장거리를 천천히 뛰었어야 되는데 그게 훨씬 편한 길이었는데 이제 저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돈을 막 쓰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얼마 벌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번 돈은 남아 돌아. 근데 내가 일할 날보다 어쩌면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어쩌면 내가 일하는 날보다 은퇴해서 살 날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지하면서도 이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QQQ ETF 10년 수익률 찾아봤어요. 10년 동안 약 6배 수익을 보고 있고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뭐 23%다. 중간중간 하락을 견딜 수만 있다면 부동산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네요. 그렇죠? 이 현실성이 있잖아요. QQQ. 앞으로 뭐 아마존 구글 뭐 망할 수는 있죠. 근데 뭐 누군가는 또 나오겠죠. 근데 QQQ는 알아서 조절해주니까 내가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실성이 있잖아요. 뭐 이게 아무리 떨어져봤자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10% 이상은 최소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년을 넣어놨으면. 도중에 뭐 2018년도처럼 18년도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 내가 빼고 뭐 올라갈 때 사고 이런 일만 안 하고 그냥 계속 꾸준히 사면은 되죠. 현실성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목돈 예치 8억을 예치해서 예치 기간 12개월을 하면은 이거는 지금 연봉기로 했는데 12개월밖에 안 잡았으니까 1년밖에 안 돼요. 그럼 5% 잡으면은 일반 과세 8억 3천, 세금 무대 8억 3,600. 세금 무대 뭐 이거 안 받아도 아까 말했죠. 회사채랑 ATM 받으면은 5% 그냥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 보다가 하나 본 건데 이 자본주의에서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부익라면 고대 왕이 이제 피라미드를 지으라고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A는 이제 힘을 기르고 매일같이 성실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피라미드를 성실하게 지었습니다. 매일 나가서 일한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B는 매일 앉아서 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들이 보기엔 쉬는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10년 뒤에 B가 갑자기 거중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 무거운 돌을 그냥 1년 만에 그냥 A가 지은 양을 다 따라잡아 버리고요. 그 뒤로 3년 만에 완성을 해버리네요. A는 4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열심히 일했는데 병으로 죽습니다. 너무 고되게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이 있는데 스토리니까 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40년을 평생 그냥 일하는 사람 그 성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와중에 내 일하는 어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중개업자야. 그 중개업을 통해서 내가 여기를 뭐 알아가고 뭐 아니면 내가 뭐 방송 PD야 하다가 뭐 증권 방송 PD를 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경험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사업화해. 뭐 컨설팅을 해줘. 이런 식으로 이런 거중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월급쟁이가 되어야지. 그
자기가 갑자기 내가 뭐 간호사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뭐 미래가 없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네? 거기서 배우고 뭔가를 계속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배우고 어떤 걸 얻어가지고 다음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 쓰려는 사람이 있고, 아니 계속 뭐 힘들어. 뭐 이거는 너무 나랑 맞지 않아. 뭐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듯이 사는 게 이제 40년을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이제 자본주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그 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EBS 나온 건데 자본주의 그 영상으로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부의 추월차선, 뭐 기요사키 로버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읽으셔야죠. 살면서 이거를 안 읽으신 분과 생각이 많이 다르겠죠. 내가 고액연봉자 연봉 상승 속도 아무리 돈 많이 받아서 배를 뭐 1년에 10개월 넘게 타고 세이브를 해도, 예, 물가, 집값, 기름값, 자산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어서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월급쟁이로는 자기 월급 더해보세요. 예. 내가 10년 일하면 얼마가 세이브가 되는지. 3천 받아서 곱하기 10년. 3억이네요. 예. 3천 받아서 10년 일했더니 3억. 돈 안 쓰고 다 세이브하면 3억입니다. 14.5 되나요? 알아야 되고, 이제 빨리 자산을 모아야 되는 게, 이제 자산이라는 게 어떻게 쌓이게 되냐면, 이제 연 상승률 퍼센테이지를 올릴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 세이브하는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거나 그 연 상승률을 그렇게 크게 조절할 수는 없는데, 나이가 젊으시면 젊으신 분일수록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산을 사모으는 거 이퀄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다. 네, 현실 예시 본선 사망사님, 회사고 졸업 21살이고요. 2022년 기준 21살이고요. 사망사 두 번째 승선했습니다. 현재 통장에 현금 3천만 원 있으시고요. 월급이 500이 넘죠. 저번에 제가 1편에 월급표 만들어 드린 거 보시면은 월 적용 가능 금액 300은 적응할 수 있다고 고려했습니다. 그 가능한 연간 성장률 1년 적응, 1년 QQQ에 투자하면 돈 잃는 겁니다. 예. 아니면은 뭐 10% 성장할 수 있는데 뭐 짧게 투자하면 짧게 투자할수록 돈을 잃는 거죠. 예. 그런데 현실은 나스닥 10년 평균 수익률이 22%다. 예. 그래서 15%로 잡아보겠다. 아까 얼마였죠? 13.5억. 13.5억 모으는데 이제 목표는 확인을 했고 얼마가 필요한지, 그럼 그 목표에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까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걸 역산해보면 되죠. 생각을 해본 사람과 생각을 안 해본 사람 차이겠죠. 15%로 잡아왔어요. 예. 많이 잡았습니다. 압니다. 현실적으로 워렌 버핏 10% 나면 대단한 거예요.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화를 시켜보자고 하는 거니까 13년간 빼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34살까지. 34살 젊죠 요즘에. 34살 3천으로 잡았고요. 예, 월간 절약 300만 원. 연간 성장률 15% 잡은 다음에 투자기간 13년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표 보이시죠? 14억 나오네요. 13년 투자하면. 저희 사망사님 이대로 꾹 하셔서 10년 하시면은 34살, 예, 14억 쌉가. 뒤에 표도 만들어봤어요. 2021년 21살이고요. 2035년에 34살입니다. 자산 베이스 3천으로 잡은 다음에 세이브 1년에 3,600 할 거고요. 15% 잡으면 베이스 3천에다가 15% 때리면은 3,450. 두 개 플러스 하면은 50만원. 첫해 7.50이에요. 두 번째 해 같이 잡으면은 1억. 그러면 3년 심하이 하면 1억 되죠? 예.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 10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그 저축률도 상승하겠죠. 진급하면 할수록. 그 수익률도 실제 나스닥은 10년 평균 22%니까 저는 보수적으로 15%로 잡은 거고, 현실에선 2억 정도 모였을 때 이 2억 정도에서 뭐 큐큐큐 계속 사도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아파트 한 채는 빨리 사면 살수록 이득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아파트가 주는 그 안정감이 있고, 그 안정감이 있어야지 이 큐큐큐를 10년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2억 정도 모였을 때 지방 아파트 기준에 본인 지역 대장 아파트를 사시면 됩니다. 예, 뭐 춘천, 울산, 부산 안 되고요. 대구는 지금 뭐 박앤세일 중이니까 대구 사셔도 되고, 2억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도 1억에서 2억 정도 모였을 때 본인 지역 아파트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기까지 이거 알아봤어요. 13.5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 자본금 3천, 월 저금 300, 진급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아꼈으면 저금 더 가능. 연성장률 15% 잡았고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13년간 평범하게 살겠다. 13년 평범한 일반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300 저금하고도. 저는 오히려 뭐 나중에 진급하면 저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10년도 가능한, 자산 빨리 보유하면 30살 전에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아니면 계산을 안 하고 목적을 모르고 내 돈이 세이브 되는 거를 매년 체크를 안 하고 가면
평생 승선하시거나 아니면 자본주의에서 살게. 오늘의 승선하는 이유를 알자. 목적을 찾았으면 목적지까지 거리를 목적은 돈이고 거리는 13.5억이었습니다. 아끼자. 존버 자산을 모으자. 절대 QQQ에서 돈을 빼지 말자. 예시입니다. 딴 거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승선 이유를 다시 생각하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